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화장품을 생각하는 방송 화생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부산 녹색소비자연대 조일항입니다. 화장품 비평가 최지연입니다. 지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지연님께서 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외선 차단제와 비타민 D. 사실 제가 지금 비타민 D 결핍으로 복용 중에 있거든요. 그럼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보충제를 네. 복용 중에 있는데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저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비타민 D 결핍이다라는 네.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가 야외 활동이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 맞는 말인가요? 예, 이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 2014년에 질병관리본부가 국민 영양 실태 조사를 했는데 그때 성인의 72%가 비타민 D 부족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4년 후인 2018년에도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90%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비타민 D는 피부가 햇볕을 쬐면 자연적으로 합성을 하는 거라서 네. 비타민 D가 부족할 일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건 우리 국민이 전반적으로 야외 활동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 국민은 자외선 차단제 사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맞아요. 그 2015년에 식약처가 조사를 했는데 그 자외선 차단제를 날마다 사용하는 사람이 여성은 90%, 남성은 56%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높은 세계 최고의 자외선 차단제 사용률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자외선 차단제 사용률과 그리고 높은 비타민 D 부족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과학자들이 그런 의혹을 갖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 확실히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네요. 예, 아직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비타민 D 결핍은 단순히 그 야외 활동이나 자외선 차단제 사용률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위치에 따른 일조량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네. 생활 습관, 식습관, 그리고 인종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많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직 비타민 D 결핍이 뭐 자외선 차단제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이릅니다. 그 국제 골다공증 재단이 그 국가별, 지역별 비타민 D 수치를 조사해서 내놓은 자료가 있어요. 네. 이 자료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비타민 D 수치가 서양 국가들은 좀 양호한 편이고 동양 국가들은 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속한 동북아 지역은 전반적으로 비타민 D 결핍이 좀 심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또 일본은 양호해요. 네, 그 이유는 해산물을 많이 먹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요소를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외선 차단제가 비타민 D 부족을 초래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혹시 자외선 차단제와 비타민 D 합성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실험이 있을까요? 예, 호주에서 발표한 실험이 있는데요. 여름 한철 동안 한 그룹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게 하고 다른 한 그룹에는 일반 크림을 주면서 자외선 차단제니까 열심히 발라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름이 다 끝난 다음에 두 그룹 간의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비교를 했는데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예, 두 그룹 모두 비타민 D 수치는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요. 이때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건 바르지 않건 비타민 D 수치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이 두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일조량이 좋은 시기에 야외 활동이 활발하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건 바르지 않건 필요한 양의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완전히 단정 짓기에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그럼 비타민 D가 모자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흔한 현상이라면 보건의료 데이터상에도 어떤 문제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성인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겠죠. 맞아요. 예, 심하면 골다공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잘 걸리고요. 네. 심하면 결핵이나 폐렴 같은 어. 호흡기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비타민 D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편이에요. 네. 청소년의 78%가 비타민 D 부족이라고 합니다. 네. 청소년은 성장기라서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이 시기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하게 자라고 또 네. 자라다가 휘어서 자라는 구루병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까지 청소년의 골다공증 환자 수나 구루병 환자 수가 그렇게 증가하는 추세는 네. 아닌 네.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 성인의 경우는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골다공증 발병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네. 그리고 고관절, 골절 발생률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걸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가 비타민 D 부족이 심각하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사용률이 매우 높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난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단계입니다. 다만 비타민 D 부족이 뼈 건강뿐 아니라 면역 기능 등 건강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상대로 미리 경고하고 그 야외 활동과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자외선 차단제로 돌아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타민 D도 합성을 해야 하고 자외선 차단제도 피하고 무슨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갔더니 청중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비타민 D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차라리 선크림을 안 바르는 게 낫지 않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네. 뼈가 튼튼하게 자라게 하려면 오히려 선크림을 안 바르게 하고 야외 활동을 더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은 그렇게 하면 아이가 남들보다 피부 노화도 빠르고 또 피부암의 위험도 높아지는데 그게 과연 좋은 선택일까? 비타민 D 때문에 피부를 포기하는 건 지금과 같은 이렇게 피부 미모가 중요한 시대에는 맞아요. 예, 안 맞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자외선 차단제가 비타민 D 부족을 초래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위해서 건강과 미모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면서 비타민 D도 충분히 합성해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비록 지금 비타민 D 복용제를 먹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피부를 포기할 생각은 사실 없어요. 예, 없죠. 네. 자외선 차단제도 피부도 잘 보호하고 또 비타민 D 수치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예, 우선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고 해서 비타민 D 합성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네. 예, 비타민 D는 우리 피부에 존재하는 콜레스테롤이 약 270에서 300 나노미터의 자외선 파장에 반응하면서 산소 원자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합성이 됩니다. 그 270에서 300 나노미터는 자외선 B에 해당하는 파장이에요. 네. 그 자외선 차단제가 바로 자외선 B를 차단해주는 제품이고요. 네네. 그런데 이걸 완벽하게 100% 차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예, 보통 우리가 바르는 SPF 30은 약 97%를 차단해 주고요. 네. SPF 50은 약 98%를 차단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도 2~3%의 자외선은 피부에 닿는다는 뜻이에요. 네.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타민 D 합성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얼굴 말고 팔다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예, 자외선이 너무 강하지 않은 시간에 팔다리를 내놓고 주 2회 30분 정도 산책을 하면은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예, 겨울에는 팔다리를 내놓기가 좀 어렵죠. 추워요. 예. 그리고 일조량도 확 줄어들고요. 네. 예, 그래서 산책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산책을 하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D 합성이 엄청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네. 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 D의 양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산책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는 편인데 그것도 산책 시간에 넣어도 될까요? 예, 물론이죠. 산책 시간을 일부러 빼기 어렵다면 출근 시간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네. 어딘가 갈 때 그
걸어서 이동하는 것,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걸어 다녀야겠어요. 네, 그래야죠. 그러면 음식은 혹시 어떨까요? 네, 음식도 중요합니다. 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를 보면은 일본은 같은 동북아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비타민 D 수치가 굉장히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요. 네.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도 전반적으로 비타민 D가 좀 부족한 편인데 스웨덴은 또 양호하게 나타납니다. 이 두 나라가 해산물을 즐겨 먹는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네. 예, 그래서 스스로 야외 활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평소에 고등어, 연어, 정어리, 꽁치 같은 그런 생선을 자주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계란 노른자하고 치즈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가공식품 중에 우유나 오렌지 주스 그리고 시리얼 같은 식품은 비타민 D가 강화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밥 차리기 귀찮을 때 네. 예, 시리얼을 잘 먹는데 그때 네. 일부러 비타민 D가 강화된 시리얼을 고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생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예, 더 먹어야 돼요. 열심히 드세요. 네. 그럼 비타민 D 보충제는 어때요? 저도 먹고 있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예, 보충제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야외 활동이 어렵고 또 생선을 잘 안 먹고 그리고 또 식사량도 적은 어르신들은 네. 보충제를 먹는 것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제를 먹으면 과다 섭취의 위험이 따라와요. 네. 예, 보통 그 종합 비타민제 안에 일일 권장량 이상의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타민 D 보충제를 별도로 또 먹으면 과다 섭취가 될 수 네. 있고 또 그것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조건 보충제를 복용하기보다는 우선 야외 활동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통해서 네.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힘들다면은 네. 병원에 가서 혈중 비타민 D 농도 검사를 해서 그 의사의 지도하에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의 용량을 복용해야 하는지 의사가 잘 파악해서 네. 처방을 해주기 때문에 과다 섭취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너무 유익한 내용이었고요. 네. 끝으로 자외선 차단제와 비타민 D 혹시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네. 그 비타민 D 합성에 최적화된 자외선 차단제가 해외에서 개발이 됐대요. 네, 오. 예, 그러니까 자외선은 자외선제로 차단해주면서 또 비타민 D 합성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어떤 기술이 적용됐는지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연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내용도 역시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이 또 손꼽아 기다려지는데 아마 화생방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저랑 똑같은 마음으로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